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연구 주제를 어쩌다 선택하게 됐는지 첫 번째로 얘기해보고 연구 이제 설계 방법 알려드리고 자료 수집과 해석을 공유할 거고요. 결론은 붙이고 끝낼 겁니다. 우선 일단 왜 연구 주제를 탐색하게 됐느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펜팔에서 말레이시아에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좋아하는 과목을 물어보다가 나는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을 좋아한다. 이래서 혹시 네가 나한테 주제를 추천해 줄 수 있겠냐 했더니 자기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돈이 많이 없고 몇몇 사람들 이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돈만 생각한다라고 한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과연 정부의 형태하고 경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구 설계는 정보 형태별로 OECD에 있는 국가를 선정할 거고, 두 번째로 국가별 GDP 순위를 비교할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신문 기사나 각종 자료들을 검색해서 획득할 겁니다. 그리고 정보 형태와의 관련성을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 주제가 일단 어렵고 좀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많아서 그냥 발표하는 형식보다는 약간 몇몇 이야기들 스토리텔링하는 형식으로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수 대통령제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는 미국이 있고, 대통령제 전법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정부 수반과 그 국가 원수가 일치하는 그런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원 내각제는 의원과 이제 왕,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따로 있어가지고 행정부 수반과 일치하지 않는 걸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공화제를 채택하는 독일과 군주제를 채택하는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공화제 같은 경우에는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보통 군주가 없는 국가 체제를 가리킨다 하고요. 군주제는 국가 원수의 지위나 국가 주권의 상징을 군주에게 두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변형된 국가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OECD 그 직접 통계를 갖고 온 건데, 국내 총세 행사를 보면은 미국이 1위, 그리고 독일이 4위, 한국이 10위, 말레이시아가 40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보다는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중요할 것 같아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좀 경제를 살펴보면은 2000년대 초반, 중반 정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가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모르실 것 같은데 미국에는 이제 큰 은행 중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있던 신용등급 중에 3등급을 저희가 서브프라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자율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집만 가지고 있으면은 빚을 아무리 져도 집을 팔면은 이자를 갚을 수 있고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집만 있으면 다 되겠네 하고서 이 리먼 브라더스 은행에서 다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강아지 이름으로 막 돈을 빌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좀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직업을 약간 심리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속여서 저렇게 대출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모두가 집을 사면은 집의 가치는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이자율은 점점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갖고 그냥 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은행은 결국 사람들이 돈을 안 갚아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서 이 리먼 브라더스 은행은 굉장히 큰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던 이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제일 세계에 있던 그 제일 세계라는 이제 친미에 좀 가까운 국가들을 말하는데, 이 제일 세계에 있던 우리나라조차도 이 리먼 브라더스 은행의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때 세계 경제가 거의 마비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국가라고 할 만큼 돈이 모든 걸 결정해요. 교육이나 우리의 일반적인 삶, 정치에서도 자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골디락스라는 건데, 골디락스란 영국에 이제 한 동화책이 있어요. 그리고 곰 3마리가 있고 소녀가 한 명 나오는데, 소녀가 한 오두막집을 발견해서 그런 곰이 살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가지 스프가 있었는데 뜨거운 스프, 적당한
먹기 가장 좋은 중간 단계 레스트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졸리겠죠? 그래서 침대로 갔는데 딱딱한 침대, 너무 부드러워서 막 빠질 것 같은 침대, 그리고 적당한 침대가 있어서 적당한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더니 곰들이 와서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그런 동화인데요. 여기서 소녀가 뭐든지 다 적당한 걸 골랐어요. 그래서 골디락스랑 뭐든지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면요. 2023년까지 미국의 경제가 호황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한창 끝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이 끝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는 있을 곳이 집밖에 없으니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근데 국가에서는 그래도 살기 힘드니까 너희한테 돈 줄게 이러고 돈을 주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니까 돈을 쓸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돈을 쓰게 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살아나고 OECD 국가 1위인 만큼 당연히 경제가 제일 호황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국가는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라는 게 있었어요. 독일의 7대 총리 게르하르트 슈레더가 펼친 정책인데 이 당시에 이제 독일에 있던 그 고용노동청에서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고용노동에 관련된 자료들을 조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보여주려고. 근데 그게 걸리자마자 이 게르하르트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일자리에 관련해서 교육하고 막 과세하는 그런 노동 관련 개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를 면제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경제가 호황에 들어서게 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인데요.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이 유럽 전체가 거의 다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자꾸 우크라이나 편을 드니까 러시아가 그러면 나도 안 줄 거야 이래서 천연가스를 아예 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경제가 살짝 위기로 빠지고 있고요. 경쟁 제한 금지법이라는 것이 독일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자기가 독점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계속 올라가고 싶으면 그 나라에서 1등 할 수 있고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같이 잘 살자라는 느낌이어서 한 국가가 독점을 하려고 하면은 나라에서 그거 안 돼. 다른 기업들도 먹고 살아야지 해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말레이시아 경제인데요. 이제 말레이시아 기업이 팬데믹 때문에 1만 개 이상이 파산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팬데믹하고 연관이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9위에 들 정도로 좀 높은 분야에 위치해 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여행 같은 게 다 금지가 되다 보니까 1만 개 이상의 이제 뭐 여행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가격 통제가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이제 생필품들에 보조금을 줘요. 국가에서 이 정도는 너희가 살 수 있게 해줄게. 이 정도는 너희가 필요할 거야. 이래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조금으로 생필품을 사고 나머지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물품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해서 뭔가 경쟁이 과열되고 이러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IMF가 있던 시기에 똑같이 이제 말레이시아도 IMF를 맞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IMF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살렸어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 안 듣고 이제 우리가 알아서 잘 살려볼게 이러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제 경제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새나가는 돈을 막고 자국통화를 자꾸 회수를 하고 그리고 고정환율제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뭐 1달러를 환율을 계속 하면 뭐 1,100원, 1,200원 이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1달러는 무조건 계속 1,000원으로 가요. 시간이 몇 시든 날짜가 얼마든 간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좀 도와주려고 그 국가에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혹시 유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국가에서 좀 많이 나섰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 있던 뭔가 허드슨강의 기적인가? 그거에서 갖고 왔다고 하는데 이제 한강의 기적이란 6.25 이후에 경제가 성장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 시간에 배운 경제개발 5개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우리나라 경제의 70%에서 80%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 의존도가 많이 없죠. 현대나 기아, 삼성 같은 그룹에다가 많이 의존해서 사실 중소기업이 살아나기 많이 힘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도 좀 신용카드에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는데 IMF 이후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국가에서 너네가 뭘 사야지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막 만들 수 있게 해줘요. 한 사람당 뭐 몇 장씩이고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돈이 없던 사람들은 갑자기 돈이 생기고 그걸 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뒷일을 생각을 안 하고 쓰는 거예요. 어차피 신용카드는 나 이번 달에 쓰는 만큼 다음 달에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가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그냥 이 신용카드에 관련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LG에서 신용카드에 관련해서 했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이제 규제를 받고 지금의 다른 이제 기업에 인수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정부 형태별로 이제 국가 OECD 국가의 GDP 순위를 알아봤는데 직접 알아보니까 이제 순수 대통령제 채택한 상위 세계 국가만 알아봤는데요. 미국은 1위, 브라질이 10위, 이란이 14위, 외환내각제는 이제 독일이 4위, 인도가 6위, 이탈리아 9위, 일본이 3위, 영국이 5위, 캐나다 8위로 볼 수 있고 혼합된 나라는 프랑스 7등, 한국 12등이었는데 이 뒤로도 알아보려고 했으나 이 다음으로 나오는 국가가 30등 밖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펜스가 크다 싶어서 아예 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정부 형태하고 경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각 나라에 대해 알아보면서 분명 정부 형태가 다른데도 뭔가 같은 점이 있고 같은데도 다른 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큰 영향보다는 미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정부 형태는 경제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로 보이진 않으나 대체적으로 앞에서 나왔듯이 이제 외환내각제 국가는 순위가 비슷하죠. 그래서 외환내각제 국가는 보통 안정적으로 발달하는 것 같고 순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가 1등인데 두 번째가 10등이죠. 그래서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고 혼합된 정부 형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는 게 프랑스 7등, 한국 12등인데 그 다음이 30등 밖이라고 했죠. 그래서 좀 편차가 많이 큰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해보고 싶은 주제는 경제적인 부분을 앞에서 이제 말했던 것처럼 과연 나라에서 규제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